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접 샘플 로스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무척 춥습니다. 날씨가 아침에 제가 나올 때 새벽에 한 7시 정도 좀 안 돼서 나온 것 같은데, 많이 추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매장 온도도 지금 거의 영하권 같은데요. 제가 오늘 파카에 반팔을 안에다가 입고 나서 좀 많이 춥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샘플 로스팅을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자작 로스터기인 아이로스터를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생두는 이번에 노갈레스에서 새로 샘플들을 이제 준비하셔가지고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나리노 지역에 나오는 205 랏의 샘플을 한번 로스팅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지금 앞전에 로스팅을 한 5번 했고요. 지금 6번째입니다. 지금 이제 온도가 제가 불을 지금 꺼놨는데 195도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죠. 다시 버너를 살짝 켜서 온도를 살짝 올린 다음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은 약 로스팅 진행하는 도중에는 한 2번 정도 조작을 할 거고요. 지금 5로 되어 있는데 이제 3으로 줄이면 지금 온도가 좀 떨어지고 있죠. 약 190도 정도에 제가 투입을 하겠습니다. 투입을 하고요. 현재 불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제 드럼 안에 예열이 된 이 예열만으로 처음에 이제 투입을 해서 생두가 어느 정도 드라잉을 하기 위해서, 건조를 하기 위한 구간에 지금 투입이 되는데, 좀 더 안정화시키는 의미에서 현재 화력을 줄이지 않습니다. 댐퍼를 많이 닫아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안에 있는 현재 이 연로만 생도가 건조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댐퍼를 많이 열어서 공기 흐름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 열을 너무 많이 뺏기게 되니까 공기 흐름을 좀 적게 해서 이 안에 있는 드럼 안에 있는 연로만 이제 건조를 시키는 과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간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103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거의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선입선이 약 시간이 1분 30초 정도 됐고요. 다시 버너를 켜서 설정한, 제가 이제 세팅한 화력, 샘플 로스팅 지금 한 200g 하고 있는데요. 세팅한 화력 값의 최대 값이 듭니다. 지금 이 화력이 가장 최대의 화력으로 듭니다. 제가 이제 앞전에도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생두가 화력을 많이 필요로 할 때가 어디냐? 바로 지금 이 앞부분입니다. 왜냐면 앞부분의 화력을 많이 투입해주지 않고
천천히 가면서 투입을 하게 되면 생두가 안수까지 완전하게 익히는 데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기 쉽고 나중에는 겉만 많이 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최대한 앞부분에서 가장 많은 열을 줄 수 있도록 값을 설정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댐퍼는 현재 아까 전에 처음에 투입했었을 값처럼 많이 달려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온도가 130도를 넘어섰는데 이제 이 샘플러를 통해서 생도를 확인을 하면 약간씩 체프가 벗겨지려고 하는, 약간씩 밝아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본연의 녹색을 잃게 되는 그런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약 150도 전후로 해서 옐로우 단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옐로우 단계가 시작이 됐다라는 얘기는 얘가 이제 어느 정도 건조가 거의 많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그때부터 화학적인 반응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때 가장 물리적으로 많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앞에 생기는 게 얘네들이 조금씩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좀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체프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약 150도 정도가 됐을 때 체프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계속 방치해놓으면 드럼 안에서 좀 산내가 많이 나겠죠. 그래서 댐퍼를 지금 엽니다. 열어서 중간 정도의 공기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5로 제가 댐퍼 설정을 해놨습니다. 이 화력은 건들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쭉 갑니다. 댐퍼를 열게 되면, 자, 앞뒤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ROR 값이 급격하게 확 올라가는 걸 보시죠. 이게 지금 계속 쭉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 약 한 20회, 30회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안에는 지금 이 공기가 이쪽 아래로 들어가서 이 사이클론 소리가 바깥으로 나가는데, 댐퍼를 약간만 개방해 놓은 상태에서는 열이 들어가는 양이 좀 적겠죠. 그러다 댐퍼를 확 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열게 되면 이 들어가는 이 공기가 속도로 좀 이렇게 확 많아지는 그 구간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확 올라갔다 다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칸라우의 책을 보면 이 ROR 값이 일정하게 높아졌다가 일정하게 떨어지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샘플 로스팅을 하고 있는 거고, 각 구간별로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로스팅을 했을 때 이 샘플 로스팅을 할 때 가장 좋을까라는 것을 유념해놓은 그런 로스팅이기 때문에 일단 이 ROR 값은 크게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180도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때 브레이크를 살짝 줍니다. 그래서 화력을 살짝 조절을 해서 1차 크랙이 약 190, 한 4도나 5도 정도의 이제 전후로 해서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살짝 열을 좀 줄이는 단계를 줍니다. 댐퍼는 건들지 않고. 지금 온도가 188도고 시간은 5분 50초를 지나고 있는데, 약 190,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4, 5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1차 크랙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1차 크랙이 되면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제 화학적인 변화지만 물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 연기라든지 체프 같은 게 이제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댐퍼를 먼저 개방을 하고, 댐퍼는 개방을 최대로 개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세팅하는 최대값은 약 7 정도인데요. 7 정도로 열어놓을 겁니다. 195도가 됐는데요. 현재 입지는 조금, 지금 이제 첫 번째 음이 생겼고, 댐퍼를 열어서 7까지 연 다음에 2차 크랙 시작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눌러놓고 지금 온도가 198도가 지금 되고 있죠. 약 200도 정도가 되면 제가 화력을 약간 더 줄이겠습니다. 화력을 약간 줄여서 조금 더 디벨롭을 더 오래 끌 수 있도록 200도 정도가 돼서 좀 줄였고요.
자, 이제부터는 별로 조작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세팅해놓은 이 7이라는 댐퍼값과 그리고 제가 세팅해놓은 이 미약의 압력, 이 화력으로 그냥 쭉 가서 제가 원하는 디벨로 퍼센트 약 한 23% 정도가 됐었을 때 배출을 하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프에서 이 빨간색 위에 있는 이 그래프가 이 여기에 이제 꽂혀있는 배기 프로브의 온도를 보여주는 배기의 온도인데, 배기의 온도가 지금 이제 계속 위를 이제 있다가 드럼 온도보다 위에 있다가 이 드럼의 온도보다 좀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뭐 엄청나게 큰 의미는 아니지만 이 배기 프로브의 위치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로스팅이 진행이 되면서 2차 크랙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이 1차 크랙이 생기면서 발생되는 수증기에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이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댐퍼를 조작하지 않고 화력만 조절하는 경우에는 항상 배기 온도가 드럼 온도보다 상회하는 그래프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꼭 그렇게 해야만 맛있는 로스팅을 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샘플 로스팅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디벨롭이 한 22% 정도가 지금 진행됐고요. 온도는 한 203도 정도 됐는데 지금 쿨러를 켰고 23%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 열어서 안에 있는 것들을 바깥으로 나가는 데 도움을 주고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 약 2분 정도 가량 이제 디벨롭 타임, 그러니까 2차 크랙 이후에 2분 정도 가량이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드라잉 되는 구간은 약 3분 47초 정도 드라잉 되는 구간이 이제 끝났을 때 약 150도가 되는 구간까지가 처음에부터 3분 47초 정도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옐로우 단계에서 진입을 하면서 이제 2차 크랙까지 가는 시간이 약 2분 59초, 그러니까 3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총 이제 로스팅 된 시간이 약 한 9분 정도 이제 로스팅을 했는데요. 이 로스팅을, 샘플 로스팅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 물론 이제 조금씩 다르겠지만, 저같이 이제 상업적으로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뭐 블렌딩을 할 원두다 그러면 이게 블렌딩을 할 원두에 적합한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샘플 로스팅을 하기도 하고, 싱글로 판매를 하는 경우, 스트레이트로 판매하는 경우에 내가 원하는 어떤 수준, 내가 원하는 어떠한 맛, 이런 것들을 손님들한테 줄 수 있는 생두인지 아닌지에 대한 파악, 또는 뭐 오래된, 뭐 예를 들어 샘플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창고에다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게 지금 현재에도 계속 비슷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지 중간에 점검하는 이유에서 샘플 로스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샘플 로스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수를 많이 바꿔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샘플 로스팅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데, 샘플 로스팅은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샘플 로스팅을 잘한다라는 의미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로스팅 디펙트가 생기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변수를 크게 조작하지 않고 로스팅을 진행을 해야지만이 샘플 로스팅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리고 샘플들을 이제 테스팅을 하면서 어떤 그런 변수나 이런 것들을 좀 줄임으로써 미스되는 부분, 어떤 이 생두에 대해서, 이 원두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미스되는 부분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목적에서 샘플 로스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시면서 각자 가지고 계신 샘플 로스팅을 하면서 사용되는 로스터기의 어떤 그런 원리라든지 구조라든지 로스팅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샘플 로스팅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말출 관계로 말도 지금 잘 안 나오고 어리버리했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는 로스팅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에어플로우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는데, 이미 그 앞전에 제가 블로그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잠깐 한 시간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상당히 지금 오랜만에 올렸는데요. 저도 이제 뭐 본업에 충실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도 있고, 여러분들 좀 더 자주 동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